이게 연금 투자의 기본이 투자 기간을 늘리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률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이고 꾸준한. 네, 그 만약에 뭐 올해는 막 20% 수익률 났는데 내년에는 뭐 한 10% 손실 나고 그 다음 해에도 뭐 한 15% 이익 났는데 또 그 이듬 해에는 또 뭐 5% 손실 나고 이러면 지나놓고 보면 사실은 거의 그냥 제자리이거나 네. 아니면 오히려 원금이 이렇게 낮아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복리의 마술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복리의 마술을 현실화시키는 방법은 매년 수익률이 낮아도 좋으니까 매년 손실을 보지 않고 꾸준한 수익률을 내는 게 사실은 비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른바 분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곳에 몰빵을 하시면 안 되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 연금 계좌에서도 주식만 해서도 안 되고 채권만 해서도 안 되고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뭐 원자재라든가 뭐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잘 섞어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이루는 이른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셔야 안정적이고도 꾸준한 수익률을 내실 수가 있어요. 사실 그 포트폴리오를 개인 투자자가 그것도 네. 크게 지식이 없는 개인 투자자가 짜는 거는 좀 네.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 분명히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뭔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 내용이 끝난다면 얼마나 많은 악성 댓글이 달리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고 낯설고 이런 분들에게는 이른바 맞춤형 간접 투자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맞춤형 간접 투자 상품. 제가 그 상품을 오늘 좀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냥 제가 좀 이름을 붙여봤는데 T3총사. T? 예. 삼총사? 예. 테슬라예요? 테슬라. 네, 테슬라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T로 시작하는 금융 상품들 중에 3가지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만 투자를 하셔도 앞서서 제가 막 복잡하게 얘기했던 뭐 올웨드 포트폴리오, 뭐 분산 투자 이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네. 그냥 그런 것들이 믹스돼서 자연스럽게 이 자산 배분과 분산 투자가 되어 있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T 삼총사. 네. 뭐예요? 일단 TDF가 있고요. 네, TIF가 있고요. TRF가 있는데 첫 번째 T하고 마지막 F는 같습니다. 타겟이고 뒤에 F는 펀드예요. 타겟 펀드. 예. 이제 가운데 그러니까 타겟으로 하는 게 각각 달라지는 건데 TDF는 뭘 얘기하냐면 이 D가 뭘 것 같으세요? 뭘 타겟할까요? D가 뭐에 약자일까요? 디비던드인가? 디비던드. 좀 비슷한데 두 번째 TIF랑 좀 비슷한 추측을 하신 거고 이 D는 데이트인데 어떤 데이트냐면 내가 은퇴하는 데이트입니다. 네. 은퇴 날짜를 타겟하는 펀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희망하건대 우리가 한 20년 뒤에 은퇴라고 한다면은 2044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TDF 상품은 앞에 연도가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2030, 2035 이런 식으로 미래의 연도가. 네, 그게 이제 자기 은퇴하는 날짜랑 비슷하게 맞추면 되거든요. 네. 거의 5년 간격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2045 TDF라는 상품에 이제 투자를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퇴가 한 20년 정도 남았다고 하면. 자, 그러면 상품의 구조는 그렇고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그럼 운용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20년의 투자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내가 안 좋은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만회할 수가 있고 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장기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안 좋았던 구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타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은퇴 시점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위험 자산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요. 그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은퇴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온다 하면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여주고 안전 자산의 비중을 높여줍니다. 채권 같은 거를 예, 높여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글라이드 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이 패러글라이드가 이렇게
하강해서 내려오는 것처럼 스무스하게 은퇴 시점에 맞춰서 네. 주식 비중과 채권 비중을 자기가 알아서 조정하는 조절을 해준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퇴 시점이 많이 남아 있으면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반면에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안전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자산 배분이 이루어지는데 투자 기한에 맞춤형 자산 배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제가 뭐 운용사 어디하고도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광고는 전혀 아니고 올해 팩트로 어떤 운용사가 이 TDF 운용을 잘했는지 한번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 1등부터 5등까지 나왔는데 1등이 한국투자 TDF, 그다음에 2등이 KB, 3등이 신한, 네. 그다음에 4등이 KB, 5등이 교보악사인데 요거는 아마 집계 시점에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자 근데 보니까 한국투자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무려 10%예요. 이렇게 자산 배분을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 물론 매년 이렇게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그렇죠. 자산 배분이 돼 있고 분산 투자가 되어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 진폭이 적거든요. 안정적인 수익률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 정도 수익률이면 그럼 우리가 아까 7위의 법칙을 적용시켜 보면 그러게요. 7년에 한 7년이면은 번씩 2배가 원금이 되니까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 궁금한 게 제가 네. 이걸 보고 나 한국투자 TDF 들어가야겠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네. 이게 막 올해는 잘했는데 뭐 내년에는 이렇지 않아. 그럼 갈아탈 수도 있나요? 그럼요. 갈아탈 수도 있죠. 말 그대로 이건 펀드니까 내가 펀드에 가입을 하고 탈퇴하는 거는 그냥 펀드는 그냥 사고 팔고 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대신 이제 아마 조금 결제 기간은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펀드 샀다고 해서 바로 내일 되는 게 아니고 뭐 T+2일 내지는 뭐 네. 일주일 이내로 아마 가입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매각하는 것도 시기가 걸리긴 할 텐데 어쨌든 자유롭게 사고 파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선택했다고 해서 이걸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다음에 바꿔서 이제 운용사를 네.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한국 투자만 투자하면 좀 못 믿겠다 싶으면 다른 나눠서. 운용사에 나눠서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은퇴 시점이 20년 뒤여서 2045인데 나는 혹시 모르니까 2040에도 좀 투자도 하고 2050에도 투자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뭐 이거는 타겟을 내가 2045 TDF를 사는데 당신 2045년에 은퇴하는 거 맞아요? 그보다 빨리 은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진 않거든요. 네, 다행히 안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자유스럽게 하시면 되고 네. 어쨌든 이렇게 각 운용사별로 이 TDF 펀드에 사활을 걸고 열심히 운용을 하고 그러네요. 계시니까 그것도 한번 이렇게 고르는 재미가 있으니까 예. 해봐서 이걸 각각 좀 나눠서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몰빵 예. 안 하고 예. 샤프 지수는 뭡니까 또? 샤프 지수라는 거는 우리가 성과를 측정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수익이 잘 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 투자 상품에 투자된 자산이 안전하면서도 성과가 잘 난 게 사실 좋잖아요. 그런 거를 따지는 건데 이제 뭐 샤프 지수라는 게 흔히 말하는 위험 대비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TDF가 이 샤프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안전한 곳에 투자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각 어떤 운용사의 실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네. 너무 제가 한국 투자를 띄워주는 것 같은데 아무 관계가 없고요. 저는 이 한국 투자가 낮은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더 높은 수익을 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수익률도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한 해의 성적표이니까 여러분들 결정을 하실 때는 과거에 어땠는지도 한번 레코드도 한번 좀 보시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중간 정도면 이렇게 과거 동안 평균 이렇게 중간 이상의 성과를 거뒀던 운용사에 선정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T3총사에서 TDF를 처음 알아봤는데 얘네들은 다 연금저축펀드에 해당되는 아이들인 거예요. 예, 연금저축펀드에서 담을 수 투자할 있는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자, 그럼 두 번째 TIF? 예, TIF는 I가 아까 이제 슬쩍 얘기했던 디비던드 배당을 얘기하셨는데 비슷해요. TIF에서 이 이건 알 I는 것 같아요. 인컴. 그렇습니다. 얘는 타겟 인컴, 그러니까 현금 흐름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네. 그러니까 TDF는
이 사람이 은퇴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내가 적극적으로 운용해줄까, 보수적으로 운용해줄까를 얘기한다면 TIF는 이 사람은 되게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이제 은퇴 시점이 얼마 안 남았나 보다. 그래서 원금을 최대한 덜 까먹고 어떻게 하면은 이자나 안정적인 어떤 수익을 계속 확대시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두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그 타겟은 대략 한 3에서 4% 이상의 그 인컴을 목표로 해서 뭐 주식 중에서도 배당을 많이 주는 배당주라든가 그다음에 채권이라든가 뭐 부동산 임대 뭐 리츠라든가 네.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안정적이지만 꾸준한 수익률을 내주게 하는 게 바로 이 TIF 펀드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뭐 어떻게 많이 비교를 하냐면 좀 젊은 시절에는 TDF에 투자를 해서 네. 조금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다가 네. 이제 진짜로 연금을 받는 그 시기가 오잖아요. 근데 연금을 받는 시기가 온다 하더라도 계속 남아있는 잔존 금액은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는 TIF로 일정 부분 바꿔놓으면 그때는 이제 원금은 안 까먹고 이제 계속해서 뭐 이자라든가 배당으로만 조금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벌 때는 TDF로 그다음에 인출할 때는 TIF로 뭐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벌 때는 TDF로, 인출할 때는 TIF로. 예. 그러니까 인출할 때는 이제 연금을 수령하는 게 발생했을 시기부터는 그렇죠. TIF로 예. 가져가라. 최대한 원금을 덜 까먹으면서 네. 그 인출을 하는 게 좋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삼총사니까 나머지 네. 하나도 있죠. 그 마지막 세 번째는 TRF인데 얘는 특이하게 펀드가 아니라 얘는 ETF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자산운용에서만 출시를 하고 있는 상품인데 네. 그 컨셉은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포트폴리오 투자를 얘기를 하면서 그 자산 배분을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자산 배분의 비율을 이 TRF는 그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대표적인 그 삼성자산에서 운용하는 ETF가 이제 코덱스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네. 이 TRF가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7030, 두 번째는 5050, 세 번째는 3070인데 이 숫자의 의미가 뭐냐면 7030의 경우는 주식 비중이 70%, 채권 비중이 30%예요. 네. 나머지는 그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그 운용이 되냐면 예를 들면 5050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5050이면 주식 비중 50%, 채권 비중 50%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내가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네. 그럼 500만 원은 주식에 투자하고 500만 원은 채권에 투자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뭐 3개월 정도가 지나 보니까 주식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500만 원 투자했는데 얘가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채권은 그냥 이자를 받아서 예를 들면 6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비율이 50대 50 비율이었는데 네. 3개월이 지나니까 비율이 이제는 바뀌었죠. 비율이 100대 60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50대 50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팔아요? 비율이 높은 거를 팔아서 비율이 낮은 곳에 채워주는 거죠. 즉 주식을 50%를 맞추려면? 팔아서 이만큼을 채권에 해서 이거를 다시 또 50대 50이 되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 자동 리밸런싱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떤 효과를 내게 되냐면 이 금융시장의 자산 가격의 움직임이 늘 항상 오르기만 하고 늘 항상 내리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약간 박스권처럼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 TRF 펀드의 장점은 많이 올라간 자산을 팔아서 많이 안 올라간 내지는 떨어진 자산을 사요. 사게 되어 있어요. 이거 근데 펀드가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ETF. TRF 예. ETF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가진 ETF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주식 계좌에서 주식 투자하듯이 그냥 사시면 돼요. 근데 역시 얘도 연금 펀드 계좌에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다 그 연금저축 펀드나 IRP 중에서도 이제 증권회사에서 가입을 하시면 여기서 직접적으로 ETF 펀드 다 투자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상품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정 시간 동안 리밸런싱이 이루어져서 비싼 거는 팔아서 현금화 시키고 수익화 시키고 수익을 내고 대신 내가 손실 조금 봤다는 거는 오히려 낮은 가격에 물타기가 되고, 그래서 이걸 또 길게 가져가게 되면 되게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한 수익이 나거든요. 시간을 길게 보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가능하고. 예. 그래서 요것도
상당히 좀 괜찮은 컨셉의 네. 투자 상품인 것 같아요. 이거는 나온 지 얼마 안 됐나요? 예,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 많네요. 재무와 관련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도 네. 그런 분이시고 아유. 이거를 다 이렇게 긴 시간 네. 동안 정말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마무리로 네. 저희가 일부 처음 연말정산 할 때는 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국가에서 당신 노후연금 얼마나 되는지 미리 좀 이렇게 알려줄게라고 해서 예상 가능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요즘에 뭐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금융기관들 중에서도 요즘에 그 뭐 동의를 누르면 내가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 아니더라도 타 금융기관에 가입되어 있는 상품을 막 끌어와서 막 보여줘요. 네. 그리고 요즘에 핀테크 기업들 중에 보게 되면 뭐 여러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이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보면은 뭐 어디에 주식이 있고요, 얼마 예금이 있고 이런 걸 이제 다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가장 공신력 있는 게 이제 그 금융감독원이니까 금융감독원에 보시면 여러분 통합연금 포탈이라고 한번 검색창에 쳐보시면 통합연금 포탈. 예, 네. 통합연금 포털입니다. 통합연금 포탈. 예, 포탈인가 포털인가 헷갈리네요. 뭐 예. 통합연금 포털. 아마 둘 다 이해를 할 걸로 예, 그 인식을 할 겁니다. 아마 검색창이. 자동 검색 예, 그 기능. 정도는 아마 인지를 할 건데 네. 그 통합연금 포털에 가 보시면 내 연금 조회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어요. 물론 이제 회원가입도 하시고 내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그 동의를 동의도 해야 누르면 되지만. 이제 아마 한 3영업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 알고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있는 것들을 다 끌어옵니다. 근데 통합연금이니까 연금에 대한 정보를 끌어와요. 그래서 그 아주 예쁘게 그래프 형태로 해서 예를 들면 뭐 50세부터 뭐 내지는 55세부터 시간별로 본인이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는지를 이렇게 그래프로 예쁘게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층의 연금 구조다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 뭐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프화해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연금 투자의 그 첫 번째 그 시작은 내가 현재 미래의 현금 흐름이 얼마가 되는지를 아는 거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나도 모르게 가입되어 있는 연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기에 되게 중요하니까 꼭 한번 찾아서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또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냐면 나이대별로 내가 얼마만큼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가 나와요. 그러면 어느 구간이 내가 취약한 구간인지 알 수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보릿고개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실질적으로 퇴직 시점은 뭐 60세 정년이라고 하지만 60세보다 전에 퇴직하는 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금이 발생하는 시기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그 65세부터 시작이 맞아요.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연금 크레바스 뭐 이렇게 불러요. 크레바스. 예, 완전히 내 소득은 끊겼는데 연금 받는 시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딱 보고 야, 내가 이 나이대가 조금은 위험해 좀 보여. 취약하구나. 그러니까 너무 사주팔자 이런 거 보시면서 삼재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대운이 좋네 어쩌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이거를 보시면서 현실적으로. 예, 아, 내가 55세부터 60세까지가 현금 흐름이 비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 구간을 뭔가 채워야 되겠다. 그거를 타겟팅 하셔서 연금 계좌나 뭐 퇴직연금 해서 그쪽 상품에 이제 타겟한 현금 아까 흐름을 T에 있었잖아요. 네. T3총사. 예. TDF 같은 그런 거를 이렇게 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연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고 계획을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항상 제 주변 분들께 통합연금 포털 가서 꼭 자기 거 확인해 보시라. 이게 첫걸음이다. 네, 우리 앵커께서도 꼭 해보겠습니다. 네. 통합연금 이건 포털 숙제입니다. 또는 포털. 예. 알겠습니다. 저기 인증해서 보내주세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약속드려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정말 이번 기회에 한번 연금에 대한 그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그냥 공부 잘하는지 방치만 하는 게 아니라 네. 학교에 보냈으면 제대로 공부하는 것까지 관리를 하는 그래서 뭐 건물주까지는 아니지만 건물주 부럽지 않은 연금 부자 되기 연금 한번. 우등생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네, 한번 첫 발을 떼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부장님께서는 이거를 한 번에 다 이해하시기는 되게 벅차셨을 거예요. 제가 중간중간에 자세히 여쭤보기도 했지만 약간 또 여러 번 돌려보시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어떤 그런 금태연구소 같은 채널들도 잘 활용하셔서 나중에 노후 대비를 안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 연금 계좌를 어떻게 불릴 수 있을지 IBK의 박종현 부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부장님 감사해요. 예, 고맙습니다.